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일주론반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그 1강부터 10강까지는 우리가 갑자을축, 병인종 뭐 이렇게 쭉 들어가서 오늘 9번째 시간인 임신일주하고 요 다음 시간에 계유일주까지 할 건데 요렇게 한 번씩 마무리가 될 때 공망에 대한 얘기는 제가 좀 같이 언급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공망이라는 게 그 10개의 일주가 같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게 1강부터 10강까지의 모든 일주들은 공망이 술해 공망입니다. 그래서 공망에 대한 얘기들도 좀 할게. 공망을 되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큰일 나거나 우리를 뭐 죽이려고 갖다 놓은 암초 같은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오늘 임신일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주론 공부를 하면서 저하고 어떤 점들을 공부할 거냐면 천간에 있는 글자, 지지에 있는 글자의 자의. 그러니까 이제 뭐 물상이라고도 표현하죠. 해당 글자의 가장 원초적 상징 말하는 거고, 다음엔 두 개 글자의 십성, 그 다음엔 두 개 글자의 십이운성, 그 다음에 이 두 개 글자의 신살 여부들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훑어드리도록 할 겁니다. 저는 이제 명리를 가르칠 때 그 각각의 글자의 세 가지가 세 가지 성향이 겹쳐서 종합적 성향이 나온다라고 표현을 해요. 첫 번째는 글자의 자의, 두 번째는 십성, 세 번째가 십이운성적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특성인 자의적 특성은 간목이 어떻고 을목이 어떻고 병화가 어떻고 정화가 어떻고 신금이 어떻고 유금이 어떻고 미토가 어떻고 자수가 어떻고 하는 그거에 대한 물상적 자의를 말하는 거고 근원적 자의죠. 두 번째 십성은 해당 글자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가에 대한 역할적 특성이 십성적 특성입니다. 정인이 어떻고 편인이 어떻고 정관이 어떻고 편관이 어떻고 뭐 이런 요소들이죠. 그러니까 뭐 큰 물의 특성을 가진 임수가 정관의 역할을 맡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겹쳐서 보면 되겠죠. 세 번째 성향적 특성은 십이운성적 특성이에요. 십이운성은 천간이 지지에 어떤 지지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해당 지지에서는 어떤 성향의 활동을 하게 되느냐 같은 거예요. 가령 이 깡패 도둑놈이 어떤 곳에 가서는 아이고 기사로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지 하는데 또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걸리지 않게 이렇게 다녀야겠죠. 경찰서 앞에서는 조심히 좀 다니고 다음에 나를 굳이 해코지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누군지 알아 뭐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은 또 어떤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에 처해야 되고 공부를 하는 환경에서는 또 어떻게 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또 십이운성적 특성이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 겁니다. 일주론 공부하면서 이 세 가지들을 같이 좀 공부를 하고 실전사주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임신일주. 임신일주는 어떤 느낌으로 관념의 습관을 만들면 좋을까? 임신일주는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꾀돌이, 제갈공명. 그래서 임신일주는 임수라고 하는 큰 물, 임수라는 큰 물 자체가 보통은 큰 지혜를 상징을 하는데 근데 이게 또 일지에 신금, 편인, 장생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식, 정보, 지혜, 꾀돌이 요런적 성향을 모두 함축을 하고 있는 보기 드문 일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피아 나오는 느와르 영화, 범죄도시 뭐 이런데 느와르 영화 같은데 보면은 꼭 보면은 이게 보스 옆에 약간 이렇게 양복 같은 거 입고 옆에서 이렇게 두뇌를 담당하는 참모가 이렇게 있으면 좀 무식한 조직엔 그런 게 없고 조금 규모 있는 조직이나 좀 똑똑한 조직에는 이게 힘 잘 쓰는 대장 옆에 꼭 보면은 부하가 2명 있는데 한 명은 좀 지적이며 똑똑한 부하가 있고 한쪽에 험상궂고 칼 쓰는 돌격대 같은 부하가 있는데 이 임신일주가 담당하는 게 일종의 그런 지혜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참모 같은 역할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생지, 왕지, 화계지를 지지를 세 가지로 나눌 때 보통 생지는 왕지를 도와서 일을 도모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보통은 참모는 왕지가 맞는 게 좋을까 생지가 맞는 게 좋을까라고 한다면 사실 이 생지적 글자들이 참모에 보면 어떤 면에서는 더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뭐 생지는 반드시 참모를 해야 된다, 대장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생지로 대장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비율상 이제 약간 좀 더 그런 요소가 있다. 그래서 임신은 일종의 신자진 운동을 시작하려는 신금을 달고 있는 임수기 때문에 임신은 일종의 물의 세계를 열려고 하는 스타트적인 요소. 근데 어떻게 수의 세계를 열려고 하냐면 지식, 지혜, 정보를 통해서 내 노하우를 통해서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일종의 그래서 이제 옛날 물상의 임신일주의 이 신금은 이게 자체 장생간지거든요. 이 자체가 장생입니다. 일지신금이 위에 있는 임수를 계속해서 채워줘요. 장생 기능이라는 거는 일종의 충전, 재활용, 리뉴얼 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가령 뭐 새로 태어나다 이런 거. 오래된 건물을 장생시킨다. 그거 뭘까? 건물 리뉴얼. 뭐 건물을 재공사 들어가서 뭐 새롭게 그래서 이 건물이 한 20년 된 건물인데 외장 공사를 다시 해서 겉에서 보니까 다시 새 건물처럼 보여요. 옛날에는 자동차 엔진을 보링이라는 거를 했어요. 요즘에는 자동차가 워낙 잘 나와서 보링이라는 걸 안 하는데 옛날에는 그 택시 같은 경우에 한 5만 킬로 정도 타면은 그 안에 있는 부품이 다 낡아가지고 그 마모가 돼 있으니까 엔진을 들어다가 보링이라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부품들을 전부 꺼내가지고 그 교체할 애들은 싹 교체하고 닦아줄 애들은 싹 닦아서 새로운 부품으로 다시 채워주면은 그 엔진이 한 3, 4년 더 쓸 수 있는 엔진으로 바뀝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그 뭐 재생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죠. 장생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렇게 지속적으로 새롭게 재생될 수 있는 그런 요소와 같은 거죠. 마치 벌집이 있다 그러면 벌집에서 장생의 장소가 어디냐면은 애벌레가 태어나는 새끼벌이 태어나는 일종의 여왕이 계속해서 그 애벌레를 낳고 있는 곳, 뭐 그곳이 장생지 같은 곳이에요. 왜? 벌들이 태어나는 곳, 벌들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임신일주는 지속적으로 자기 스스로 일지에 있는 신금의 지식지의 정보 등을 통해서 임수가 계속 새로워지는 형태이고 그 물로 치면은 어떤 물이냐면 얘는 고인물이 아니라 정수기 필터가 계속해서 걸러주는 물이고 또는 계속 새로운 물이 유입되고 있어서 어느 정도의 맑은 상태를 유지하는 물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명리학에서는 이 임수일주나 사주에 임수계통이 있는 경우에는 토에 의해서 혼탁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순수성이나 단일성을 되게 중요시 여겼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임수는 뭐 토를 만나지 말고 깨끗해야 되고 뭐 혼탁하면 안 되고 뭐 그래서 무토는 괜찮지만 기토를 만나면 기토탁임이 돼서 진흙탕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안 좋게 얘기를 하는데 뭐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현대 사회에 저는 기토탁임을 그렇게 얘기하죠. 커피 믹스라고. 물에다가 커피가루 풀면 커피물이고 오렌지가루 풀면 오렌지물이고 코코아 풀면 코코아물인데 그게 왜 시궁창물이야? 그거를 왜 혼탁해졌다고 해야 돼요? 뭐 맹물만 마셔야 되나? 제가 요즘 통풍이 와가지고 저는 정말 요즘에 맹물만 마셔요. 저 아메리카노하고 맹물만 먹습니다. 이제 요즘 단물 전혀 안 먹어요. 뭐 콜라, 사이다. 뭐 기존에도 술, 맥주 전혀 안 먹었지만 내 체질은 더 도사처럼 몸을 가꾸어라고 그러나 봐. 어떻게 껍데기는 노안인데 속은 통풍이야. 참. 그러니까 저 요즘 맨날 맑은 물만 먹습니다. 일체 뭐 안 타고. 임신은 일단 맑은 물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는 물, 늘 새롭게 정화되는 물, 늘 자신을 새롭게 유입하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되어야 한다예요. 왜? 임신일주 중에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임신일주가 새롭게 자기를 정화하고 새롭게 자기를 지식정보를 통해서 성장시키지 않으면 그러면 그게 무슨 일주냐면 그게 고장난 임신일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각각의 글자들은 자기의 역할적 요소가 있어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으면 해당 기능이 잘 돌아가는 거야. 마치 사람의 장기로 보면 간은 간다워야 하고 장은 장다워야 하고 위는 위가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고 피부는 피부가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간이 간다운 역할을 하지 않고 뭐 백혈구가 백혈구다운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거 고장난 거잖아. 고장난 백혈구, 고장난 간이죠. 그래서 임신일주를 가진 사람은 지속적으로 자기 성장, 자기 공부, 자기 개발, 지식 정보 통해서 자기를 새롭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임신일주는 큰 복이 올 수 있다.
자기가 행운 관리를 좀 해야 된다. 각각의 일주별로 행운 관리법이 좀 있다고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병인일주나 임신일주처럼 일지의 편인을 가지고 스스로 장생하는 일주들은 지속적으로 공부, 자격, 학문 등을 통해서 자기 성장을 해야 되는 형태죠. 물론 현대사회에서는 이 편인을 공부, 학문, 자격으로 보는데 한 100년 전쯤만 해도 조선 땅에 공부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 한 100명 중에 5명? 당시 문맹률이 90몇 %죠. 조선시대 문맹률이 90 몇 %잖아. 글자를 아는 사람이 100명 중에 서너 명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양반이 몇 명이나 돼. 뭐 양반이 뭐 열에 한 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 그 양반이 다 글 공부를 할 리도 없을 거고. 여자들은 아예 글 공부를 안 가르쳤죠. 양반가에 태어났는데도 여자는 공부 안 하는 경우. 그 여자는 거의 98% 문맹이었다고 뭐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임신일주가 만약에 그 문맹률이 90%가 넘는 나라에서 태어난다 그러면은 이게 지식 정보, 학문, 자격을 갖추면 당연히 뛰어나겠지만 만약에 그럴 수 없는 어디 시골 마을에서 뭐 살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 임신일주는 스스로 자기를 돌보는 모습의 편인성을 써야 돼요. 제가 낮 시간에 편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편인으로 사람을 키우는 사주가 지식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에게 지식 정보 컨텐츠를 전달하는 사람인데 만약에 내가 사람들한테 나눠줄 지식 정보, 노하우, 자격이 없으면은 그게 절의 공양주 보살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내가 머리에 든 게 없는데 대신에 스님들 공부할 수 있게 내가 다 밥 차려주고 내 나무 해오고 내 보일러 떼고 내 청소하고 저 손님들 오시면은 내가 다 길 안내 해드리고 다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마치 옛날에 어머니들이 우리 자식들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기르고 키우고 뭐 했었던 뭐 그런 모습들, 그런 인성적 요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임신일주는 상급으로 쓰면 기본적으로 좀 공부를 좀 갖추고 지식 정보를 가진 사람들은 임신일주가 잘 돼요. 그래서 제가 임신일주들 오늘 강의하기 전에 제가 그동안 상담했던 임신일주들 한번 기록을 싹 봤는데 교육자, 선생님, 지식정보 관련된 일, 지속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직업 뭐 이런 거 있죠. 직업 중에 한 5개 중에 1개 정도는요 지속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직업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국밥을 하루에 500그릇 끓인다. 이거는 공부할 시간이 없겠죠. 근데 내가 무슨 뭐 부동산 중개인을 하고 있다. 이거 공부해야 되죠. 내가 뭐 증권거래인을 하고 있다. 공부해야 되죠. 내가 법조계에 있다. 공부해야 되죠. 내가 경제신문사 기자다. 공부해야 되죠. 내가 학원 강사다. 교육계통에 있다. 뭐 하다못해 요즘 필라테스하고 이렇게 마사지 하신 분도 공부해요. 요즘 필라테스도 최신 버전으로 계속 새로운 기법들을 배우지 않으면 유행에 뒤처집니다. 그렇죠? 명상 요가 하시는 분도 자기 수련하고 계속 공부하시면서 남들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난 그냥 하루 종일 아무 생각 없이 운전을 할 뿐 뭐 한다든가 뭐 나는 뭐 짐을 나른다. 뭔가 공부가 아닌 육체를 쓰는 직업은 사실 이런 인성 쓰는 직업에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가진 역할이 조직사회에서 내가 맡은 역할이나 내가 중년의 역할이 지식정보, 자격, 공부, 학문을 통해서 스스로 성장하는 삶을 살아갈 때 임신일주의 트레이드 마크인 재괄공명, 꾀돌이, 사회의 나의 인성으로 사람을 기르고 키우는 사람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죠. 자, 이게 인성이죠. 편인인데 편인하고 정인을 굳이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정인은 자기를 위한 인성이고요. 편인은 겁재를 위한 인성이에요. 보세요. 편인은 뭐냐 하면 일간한테는 편인데 일간한테는 편인이야. 그게 겁재한테는 정인이야.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사실 나한테 필요한 정보라기보다 겁재에게 필요한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굴까? 그러니까 가령 봐봐. 범죄 프로파일러. 그분이 자기 가족 범죄 조사하려고 그거 공부했어요? 아니야. 남들 범죄 저지르니까 그거 공부하고 있는 거야. 남을 위한 정보야. 남을 위한 정보. 자, 보자고.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자기가 모시는 그 국회의원을 위해서 막 법률 공부를 하고 새로운 막 법을 만들기 위해서 사회제도 공부하고 다른 나라 사례 막 지식 정보 모아가지고 그 국회의원이 법을 발표할 수 있게끔 해줘. 그게 나를 위한 정보야? 아니잖아. 결혼정보회사에서 결혼 매칭해 주시는 분들,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희망사항들을 딱 데이터 모아가지고 서로 매칭시켜 주는 거. 그분이 공부하고 있는 거 내가 결혼하려고 지금 그거 하고 있는가? 아니잖아. 남 공부시키려고. 여행 가이드가 여행 관련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야. 손님들 여행 잘 시키려고. 그래서 사실 이 편의는 쉽게 말하면 이게 남 좋은 일 하는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러는데 편의는 공부해서 남 주는 거야.
그래서 사실 편의는 이게 나를 위한 공부라기보다 남을 위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뭐 선생님, 교육자, 지식정보 전달자 뭐 이런 형태들에서 많이 나오죠. 근데 다행히도 이런 장생 편인들은 자기도 장생, 새롭게 만들어서 성장시키면서 정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형태들도 되는 거예요. 샘플 사주에서 요거를 좀 봐요. 여자분이십니다. 갑자년생이니까 지금 딱 만 나이로 40세, 한국 나이로는 42세 정도 되시겠죠. 여성분이세요. 기혼이신데 사주를 보면은 갑자년, 무진월, 임신일, 이민시입니다. 그럼 이제 이 사주를 전체적으로 이제 구조를 보면은 어떤 형태가 될까? 우선 평관격이네요. 평관격에서 이거 다 올라왔네요. 그렇죠? 이제 격국으로 이게 무슨 격입니까로 봤더니 한 개의 격이 올라온 게 아니라 두 개도 아닌 세 개가 올라온 이거 쓰리겸격이에요. 복수 전공자 뭐 이 정도 보면 되는 거죠. 하지만 진토의 주성분은 무토니까 일단은 올라온 요 무토를 제 1순위 격국으로 보면 되겠고, 진중을목이 약간 비껴가지고 간목으로 약간 응용돼서 올라왔고, 그다음에 진중개수가 약간 응용을 해서 임수로 약간 포장을 해가지고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천간에 올라가 있는 임수, 무토, 간목이 모두 사회궁의 지지 기반이 되는 진토의 모두 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천간에 올린 글자가 지지의 뿌리, 강한 근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해당 기운은 지속적으로 힘을 받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쪽에 뿌리가 있다는 거는 마치 이런 거지. 내가 회사에서 어떤 정책을 펼치자라고 내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그 정책을 지지해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단단하게 그걸 할 수 있도록 막 도와줘. 이거는 근이 있는 거지. 근데 회사에서 그걸 왜 하는데? 우리가 그게 왜 필요한데? 우리가 그걸 해야 돼? 그래도 해야 됩니다. 이건 뿌리가 없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야. 힘들지? 고생하지? 이런 거라고. 이거는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는 조직이고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는 식신이야. 자, 그런데 이 임신일주의 여성분은 무진이라는 조직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자, 무진이라는 조직이니까 큰 조직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직장 조직 생활명일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실제 직장 조직 생활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무진이라는 사회적 큰 조직에 자수가 이렇게 자진합으로 연결이 돼 있으면 이 겁재는 이 평관 조직과 연계된 사람들이니까 그럼 이게 조직의 식신을 쓰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이야? 식신 제사를 해주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죠. 자, 이게 뭐야? 식신이라는 전문 기술 재주를 가진 사람들과 그들과 지지해서 삼합으로 연결된 큰 조직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이런 조직에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일지의 지식, 정보, 공부, 기획, 인성이면 기획도 되죠. 그런 거를 통해서 이 신금이 조직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조직의 인성 제공자라는 뜻이고 조직의 지식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보스의 참모 같은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평관이 이렇게 옆에 딱 써 있으면은 높은 사람 바로 옆에서 일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뭐 부회장실에서 뭐 근무하는 비서라든가 무슨 본부장 옆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든가 툭하면 본부장이 불러서 뭐 업무 보고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형태인데 이게 신자합수로 이렇게 연결돼 있죠. 내가 지금 누구를 키우고 있냐면은 조직의 전문 기술을 활용하는 사람을 내가 지금 키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 정보를 통해서 그런 뜻이죠. 이분 직업이 뭐냐면은 대기업에서 교육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기업 내의 직원들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기업 교육 솔루션. 보통 대기업들은 안에 자체 직원들의 교육 솔루션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 기업 교육 솔루션의 팀장이다. 무진 관성에 나의 일지 신금 인성을 제공하여 관성과 합쳐진 자수의 사람을 교육 성장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자, 이 사주가 갑자가 없더라도 만약에 갑자가 없고 무진만 있더라도 사회의 평관 조직인 어떤 특수 조직에 나의 인성을 제공하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형태로 보면 되겠죠. 다음에 이 무진 조직이라는 뜻은 정관 조직이 아니라 평관 조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평관 조직은 비견들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겁재들을 위한 조직이에요. 자, 그러니까 나는 겁재를 위한 인성을 가지고 있고 겁재들을 위한 조직에서 살고 있어. 그러니까 이 회사가 사실 나를 위한 회사가 아니라 겁재를 위한 회사야. 겁재들을 위한 교육 관련 회사인데 그곳에서도 교육 시스템과 솔루션을 만들고 사내 직원들과 그 회사의 각종 외부적 교육 솔루션들을 만들어내고 기획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여러 임신일주들이 있는데 제가 좀 기억에 남는 분이라서 오늘 좀 샘플로 제공을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사주들은 임신일주가 지금 할 일이 있죠, 할 일이. 그리고 보통 옆에 이렇게 평관이 딱 들어서 있으면은 이게 꼭 호랑이한테 쫓기는 현상이라서 이렇게 여유 있게 이게 인성에 안주하고 안락하고 그러기가 좀 쉬운 형태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 사주가 남자인데 뭐 조선시대의 유능한 스승이다. 그러면 이게 누구 가르치는 사람이냐면 저 세자 가르치는 사람이 세자 가르치는. 이 무진이 누구야? 왕, 조정. 이분은 누구야? 그 조정에 있는 사람들이나 세자. 뭐 그런 사람들일 거 아니야, 지금 이게. 그러면 잘못 가르치면 무토가 와서 임수를 그냥 확 밀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 이제. 하지만 나는 내가 키운 자수라는, 내가 성장시킨 자수라는 사람들이 무토가 나를 밀어버리는 것을 간목이 옆에서 말리는 형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 연쇄적 작용이라서 내가 무토가 나를 안 밀게 하려면 자수를 잘해줘서 자수의 간목이 요 무토를 견제시켜줘서 아유 내가 이렇게 교육을 잘 시키니까 사람들이 아유 그 선생님 너무 교육 잘 시키고요. 프로그램도 잘 만들고요. 어떻게 이렇게 행사 기획을 잘해요. 아이고 쟤를 자르면 안 되겠군. 쟤한테 계속 맡겨야겠군. 이런 형태인데 이게 사실 긴장된 형태죠. 기본적으로 평관을 격으로 올려가지고 천간에까지 올리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지수가 일반인보다는 좀 높은 환경이에요. 이제 언제 날벼락이 떨어질지 모르는 환경이나 늘 급박한 일, 특히 이렇게 특히나 평관격들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꼭 주문이 이만큼 더 들어와. 주문이 이만큼 더 들어와. 군대로 치자면 나는 중대병력을 이끌고 있는데 꼭 적은 연대병력이 쳐들어와. 왜 중대병력으로 나는 왜 연대랑 싸워야 돼? 왜 나는 12척인데 왜 적은 툭하면 200척이야? 왜 나는 보급부대도 없이 혼자 싸우고 있는데 쟤네는 기갑부대가 막 밀려오고 있어? 아니 왜 남한테는 이런 일 시키면서 왜 한 달 걸릴 일들은 왜 나보고 일주일 만에 해내래? 아니 본부장도 하기 힘든 일들을 왜 나보고 보고서를 쏘으래? 약간 이런 느낌들이 좀 평관들한테는 늘 좀 쥐어짜는 듯한 느낌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력이 부족한 병원에 뭐 응급병동에서 뭐 일하시는 분들, 사람이 한두 명 빠지니까 내가 몇 시간씩 더 일해야 되는 무슨 간호사분들, 이런 분들적 환경이 약간 평관적 환경이다. 다만 그 소방관들이나 이런 분들도 약간 그런 긴장된 환경이죠. 이 정관이 내 등에 맞는 의자에 앉는 거라면 평관은 그냥 의자에 내 등을 맞추는 어떤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정관들은 정관이 나에게 맞춰준다고 치면 이 강한 평관 같은 경우에는 내가 평관의 환경에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내가 회사 사정에 맞춰야지 회사가 내 사정을 잘 안 맞춰주는 뭐 그런 형태들이 나타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평관적 환경에서 편인적 지식 정보를 제공을 하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약간 이게 스트레스 받는 긴장된 평관이죠. 근데 이 임신일주가 좀 스트레스나 어떤 일이 크게 주어지지 않으면은 이 똑똑한 머리를 좀 엉뚱한 데 쓰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임신일주의 정사월의 임신일주를 가진 여자 판사분도 만난 적이 있고 그 사주랑 똑같은 사주를 가지고 있는 유명 남자 명리가도 있어요. 명리가는 내가 만나지 않았는데 그 남자 선생님인데 되게 똑똑한 명리가 무진년 정사월 임신일 해가지고 이 명리계의 아이돌 하는 남자 선생님도 계시고 똑같은 사주를 가지고 있는 여자인데 판사야. 다 하는 일이 뭐죠? 생각하고 분별하고, 특히 제극인이 걸려 있으면 사신합으로 제극인이 걸려 있으면 번개같이 나의 생각을 현실로 구현하거나 번개 같은 판단력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임신일주는 생각하고 기획하고 그런 게 없으면 몸으로 때워서라도 뭔가 금생수를 해주고자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근데 금생수로 가지 않고 바로 화극금으로 가서 사신합으로 가버리는 경우도 일부 있긴 해요. 만약에 이런 형태가 있다고 한번 쳐봐요.
임신일주가 만약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가상의 사주가 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신금이 이게 시간은 이렇게 흘러갑니다.